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세아입니다. 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였는지 몰라도 이번 주는 월요병도 크게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월요병보다 수요병에 있었을 것 같은데요. 괜히 내일 추석이라고 하니까 오늘 뭔가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좀 설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전국시대는 다릅니다. 항상 파이팅 넘치게 열심히 우리 지역의 소식들 전해드릴 테니까요. 항상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은요. 진구아재 먹방을 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석맞이 번외편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울산 동구 일산동에 위치한 느티나무 집에서 건강한 밥상을 받아보셨다고 하는데요. 발품 식객 번외편 진구의 밥상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제가 찾은 이곳은 울산 동구에 있는 일산진 바닷가 마을입니다. 오늘 바다도 정말 잔잔하고 참 풍광이 좋은 그런 마을인데요. 오늘 제가 이곳에 왜 왔냐면요. 이곳 마을에 아주 오래된 고택, 느티나무 집이라고 합니다. 그 집에 마음씨도 아주 푸근하시고 음식 솜씨도 좋으신 우리 한 분이 살고 계신다고 해서 과연 어떤 분인지 만나보고 또 그분의 음식 솜씨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한번 가보시죠. 한 차례 비가 지나가고 촉촉한 일산진 마을의 아침, 느티나무 집을 찾았습니다. 터줏대감 양 선생은 간밤에 무탈하셨나 보군요. 장독 부잣집 막내 며느리 명자 씨의 하루는 언제나 그렇듯 분주합니다. 오늘은 전복 손질로 바쁘시네요. 젊은이들 오면 이게 경험 없으면 잘못하면 손을 다치거든. 칼로 가는 거라 위험해가 새대기들 오면 안 실어봐 못 시긴다. 그렇다마다요. 인생 경험 71년 차 명자 씨의 눈에는 모든 게 다 어설퍼 보이겠죠. 느티나무 집에 손님이 찾아오고 명자 씨를 도와줄 특급 도우미가 등장했습니다. 형수야, 형수는 가만 앉아 있거라. 아들 젊은 아들 나라도 어디다 쓸래? 이것이 바다가 선물해준 보물, 자연산 전복입니다. 오늘 아침 해녀들이 일산 앞바다에서 잡아온 전복은 그 자체로도 맛이 아주 훌륭하지요. 마을에서도 손 크기로 유명한 느티나무집 막내 며느리, 오늘은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전복죽 50인분을 대접하는 날이랍니다. 일하는 틈틈이 집어먹는 전복 맛이란 말해 뭐하겠습니까? 생전복을 그대로 썰어 입에 넣으면 그게 바로 전복회. 빛깔 참 먹음직스럽죠. 자, 동서도 하나. 예, 감사합니다. 맛있다. 우리 조금도 하나 줘라. 오늘 새참은 우뭇가사리가 들어간 콩국입니다. 살아생전에 콩국을 그리도 좋아하시던 시할머니에게 배운 솜씨로 가마솥에서 직접 고아 우뭇가사리를 만들었답니다. 명자 씨에게 콩국은 그리움의 맛이기도 하지요. 일하는 중간에 먹는 새참은 그야말로 꿀맛. 한낮의 더위가 싹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콩국으로 더위를 달래는 동안 가마솥에 열이 올랐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진동하면 이제 전복 내장을 넣으라는 신호죠. 어르신들을 위해 전복은 잘게 썰어서 준비를 합니다. 이게 불도 강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불이
이게 적당한 불에 은은히 요래 젖어야 고소하고 너무 단 불에 해놓으면 급하게 그게 보면 덜 우러나고 지극에서 그래야 고순 맛이 많이 난다. 물을 너무 많이 붓지 말고. 전복죽은 무엇보다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음식입니다. 장장 5시간 동안의 대장정을 위해 이웃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찹쌀을 갈아 넣으니 걸쭉함이 제법 먹음직스러워졌네요. 이런 어떡하죠? 슬슬 허기가 몰려옵니다. 고소한 전복죽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할 때쯤 저도 느티나무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뭘 들고 나오셨습니까? 아, 이거 우리가 이제 직접 예. 가마솥에 구운 우무가사리 해가 아이고 우묵 가사리. 예. 이 깨도 들어 있고 맛있겠는데요. 예. 아쉽시다. 아이고 여긴 뭐 이제 여기 지금 전복죽 쏘고 계신데. 예. 전복 내장하고 예, 예. 전복을 아주 곱게 다져가 참기름에 앉아 볶아가 예. 그래가 찹쌀 넣고 앉아 요래. 아, 저기 당근은 또 왜 써는 거예요? 당근도 앉아 고명으로 이어가 앉아 요래. 아, 이거 들어가면 색깔이 예쁘라고. 맛도 있죠. 또 저희 당근이 들어가면 네. 진짜 죽이 당근이거든, 맛이. 네. 그래 앉아 낮에 앉아 경로당에 할머니들한테 한 그릇씩. 아, 접게. 여기 저 경로당의 어르신들 네네. 대접하려고 오늘 이렇게. 이게 몇 인분이에요? 이거 뭐 한 100명은 먹겠는데? 한 50인분 이제 좀 넉넉하게 한다고 했는데 예, 예. 혹시나 작을까 싶어 걱정이.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요 제가 한번 할게요. 힘드신데. 아야 괜찮아. 아, 제가 합니다. 예, 예. 제가 뭐 할 일도 없고. 네. 예. 아, 이거, 야. 어이구. 제가 뭐, 다른 건 못해도 이렇게, 이런 건. 하시네요. 아니, 힘도 못 씁니다만은. 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요 정도는 힘을 쓰지요, 제가. 잡곡까지 들어가니 영양 만점 전복죽이 됐습니다. 맛은 어떨지 자꾸만 군침이 도는군요. 자, 이제 맛을 좀 제가 볼게요. 예, 예. 맛을, 정확한 맛을 좀. 정확한 맛을. 아, 이 온갖 정성이 들어가고 진짜 영양 만점일 것 같아. 딱 됐다. 그지야. 아, 형님, 딱 됐어 이제. 그 이제 됐으니까 우리 이제 예 벗어 이제 저 담아서 갑시다. 예, 예. 마도로스의 딸로 태어나 한평생 바다를 마주하며 살아온 명자 씨는 바다처럼 넓고 푸근하게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을 경로당에 벌써 손님들이 모였다고 하는군요. 추석을 앞두고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옮겨야 돼? 색깔 고운 떡과 물김치가 잔치상을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잔치상의 주인공 전복죽은 모자람 없이 듬뿍 담아내죠. 자신을 찾아온 손님은 넉넉하게 대접하는 것이 명자 씨의 오랜 철칙이랍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들 입맛에는 좀 맞으시는지요? 예, 맛있네요. 이 깨도 들어 깨 씹히는 게 맛있죠. 예. 그 어떤 음식을 이 동네에서 많이 해요? 예? 추석 때. 아, 예, 전 뭐. 이 동네는 바닷가니까 해산물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전복, 고동, 문어. 아, 문어. 예, 예. 그 오늘 제가 여기 이제 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야, 진짜 옛날 어릴 때 고향에 온 느낌. 예. 고향에 와서 고향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얘기하고 그런 느낌도 들고, 이 전복죽은요, 우리 그 고향에선
이게 진짜 귀한 음식이었어요. 저희 이제 바닷가가 아니기 때문에 귀한 음식인데 진짜 여기 오늘 일산 와서 이렇게 예, 전복죽을 진짜 맛나게 먹네. 오늘 맛이 괜찮죠? 네. 인정 많은 느티나무집 막내 며느리의 손맛, 전복죽 한 그릇에 담긴 정을 맛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느티나무집의 또 다른 역사와 마주합니다. 이곳은 울산 항일운동의 근거지가 된 보성학교 설립자 성세빈 선생의 생가이기도 하지요. 그게 성 선생 공덕비 찍어놓은 거고, 저긴 장례식 때. 그는 전 재산을 털어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 후로 머슴을 7명이나 거느리던 종갓집은 점점 살림살이가 줄고 이제 이 고택만 남았습니다. 이 두 분이 지금 성세빈 선생님의 손자시고 손자 며느리시고 이렇게 두 분하고 오늘 이렇게 좀 제가 억지로 좀 만나달라고 부탁을 해서 왔거든요. 그 울산에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그 독립운동가 성세빈 선생 하면 이제 보성학교도 설립을 하고 또 독립운동을 이제 하신 분인데 그 아직까지 그 유공자 지정이 안 됐다고요. 손자는 할아버지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참 오랜 세월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럼 이제 할아버님에 대한 할아버님과 추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할아버지보다 예. 할머님께서 예. 조부모님께서 이제 하신 이야기가 저희 예. 너 할아버지 정신이만 좀 갈라가 이 모든 것을 재산을 팔아가지고 학교를 지을 때는 이게 문명퇴시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흘러서 대한민국 사람 독립정신을 기르게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 엄마 아빠도 글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다른 데서 시집 온 사람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학교를 지어놓고 돌아가시고 했지만은 지금도 예. 어린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 그 송독기도 자기들이 아. 설립했었고 예. 그 지금 집에 보니까 골동품이 엄청 많아요. 이거 다 어디서 이렇게 구한 겁니까? 아, 옛날에 예, 예, 예. 할머니가 쓰시던 거, 예. 어머님 쓰시던 것도 많고, 내가 예. 또 뭐 몇 가지는 예, 예. 했고, 거의 아, 다 할머님이 쓰시던 거. 쓰시던 네네. 그 여기 뭐 저기 도자기에서부터 해서 저런 그릇 뭐 굉장히 지금 네, 예. 박물관에 예예 한 10점 가져갔나? 울산 마무 울산박물관에 전시하는 데 예. 예. 이다 할머니가 쓰시던. 또 나온다. 예, 또 나왔습니다. 자, 이거 예, 이 광주리 바구니. 자, 이거 얼마부터 시작할까요? 예. 50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것도요, 이봐. 이게 이 실타래하고 뭐 이런 색실, 이런 것들이 이게 여기 만물 상자라 옛날에 보면 여기서 별게 다 나와. 버리면 안 돼. 놨다가 네. 이것도 다 이거, 옛날에 예. 할머니가 이래. 색실. 골무. 아, 골무. 골무. 예, 맞아요. 아, 진짜 오랜만에 보네. 진짜 여기서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동기라고 하셨잖아요. 한반이었습니까? 그래, 고무줄도 한마디 떴고. 아니고 여자로 여자들이 남자 그때부터 이렇게 뭐가 통했습니까? 나는 공부를 12년 운동적인 하기 때문에 네. 억수 나를 좋아했지. 좋아했습니까? 아니요. 그럼 이거 뭐가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지금. 아이, 잠깐. 공부는 억수 잘했거든. 예. 공부를 잘했으니까. 학교에서는 우동생이라서 예.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아니, 그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진짜 좋아했습니까? 아니요, 따라다녀가 내가 은선 실어가라. 이거 뭐야? 그럼 이거. 아니, 경기도 강주 동운동에 예. 한독지구교층인데 예. 아, 실습 나가실 때. 예. 그까지 왔더라고. 그럼 좋아하셨구만. 그때는 또 지령도 가져왔어. 지령고등학교 갔는데 앞에. 우리 친구가 웃기지만 네가 나를 좋아하는지 친구가 야나 강주까지 찾아왔더라. 낙진태 가가 우리 예. 뺏게 묵자 그가 그래가 당신한테 가는
일찍이 세상을 떠난 시부모님 대신 시할머니를 모시며 집안의 대소사를 챙겨야 했던 명자 씨. 시조부가 전답을 팔아 보성학교를 세우느라 비록 살림살이는 넉넉하지 못했지만 인심만큼은 넉넉했습니다. 근데 웬 장독을 이렇게 하긴 뭐 그 한 달에 쌀을 몇 가마 먹으려면 장독도 이렇게 많아야겠지만 장독에요. 예. 봄을 덩그려 있는 게 예. 시조모님이 아, 뿌리에서부터 갖고 내려오던 간장이 아 그래요. 시간장이네. 시간장인데 예. 그게 이 밑에 소금이 이래 굴른데 다이아몬드 매로 아, 밑에 그래요? 있는데 그 소금을 이렇게 찍어 먹으면 예. 그 소금을 하나도 안 짜고 달아요. 근데 탁 이래 보면 골탕매로 아주 예. 찐득찐득한데 울산 과학대 네. 과정 선생님 와가지고 단지채로 파면 달라하는 데를 주겠다고 자기네들이 연구상을 가져가고 싶다 그러나 나도 대물림으로 받은 시간장인데 수천금을 준다 해도 못 팝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요? 그렇지요. 어느 거예요? 예예. 어느 거예요? 100년 넘은 시간장, 귀한 보물을 만났습니다. 근데 요거를 100만 원을 넘어 주고 팔았는데 안 파네. 1000만 원을 줘도 안 파. 안 판다고. 아이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거 한번 올해 진짜.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 시그널가 있다 아닙니까? 진짜 다이아몬드는 좀 그렇고 수정. 이거 봐봐. 네. 수정처럼 소금이 이제 결정체가 되어버렸어. 이곳에서 오늘 수정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두 부부의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뿌리가 단단한 나무는 모진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다지요. 부부의 삶도 단단히 뿌리 내린 나무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머금은 채 맛있게 익어갈 텐입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나누고 베푸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박명자 어머님께서 처음 시집을 오셨을 때 시할머니한테 음식을 배우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시할머니가 독립운동가 성세빈 선생님의 아내분이셨다고 합니다. 네, 또 처음 시집을 왔을 때는 굉장히 부잣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재산을 학교를 짓는 데 쓰고 나서는 이 느티나무 집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독립유공자 지정이 안 됐다는 건 좀 뜻밖입니다. 그러게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자주 찾아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 다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시대 다음 소식은요. 가볼 만한 추천 여행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보물섬 완도로 지금 떠나보시죠. 여러분은 완도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완도 했을 때 아직도 싱싱한 수산물만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귀는 쫑긋, 눈은 크게 뜨고서 집중해주세요. 눈과 귀가 모두 즐거운 완도, 즐길 준비 되셨나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의 섬 완도 한 바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완도 하면 장보고, 장보고 하면 또 완도죠. 오늘 장보고 유적에서 완도 여행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완도 하면 떠오르는 곳들 쏙쏙 꼽아서 오늘 저와 함께 완도 여행 함께 해보실까요? 출발합니다. 완도를 상징하는 인물 장보고. 완도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장소는 바로 완도 여행의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는 청해진 장보고 유적지 장도입니다. 짧은 다리를 건너 해상왕 장보고의 지혜를 볼 수 있는 이곳 장도로 들어와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언덕 안쪽에 위치한 우물과 성문인데요. 적으로부터 우물을 보호하고 성문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성문을 지나 들어가면 주변을 감시하기에 유리한 높은 곳에 설치된 관측소도 만나볼 수 있답니다. 해적들의 약탈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한 장보고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장도. 먼 바다에서도 잘 보이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완도를 지키고 있는 해상왕 장보고를 만나볼 수 있는 섬 장도 한 바퀴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장도를 만나봤으니 다음으로 만나볼 곳은 완도읍. 완도읍에는 과연 어떤 재미난 것들이 있을지 지금 만나보시죠. 완도항 바로 앞에 있는 작고 둥근 섬 주도. 섬 전체가 수백 종의 상록수림으로 빽빽하게 차 있는 주도는 하트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되었고 메밀 잡밤나무, 육박나무 등 쉽게 볼 수 없는 나무들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완도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완도타워인데요. 완도타워에 걸어서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누구나 타워에 쉽게 갈 수 있도록 설치된 모노레일. 정혜인 리포터도 한번 타볼까요? 모노레일에서 내려 완도타워에 오르다 보면 시원한 바다가 우릴 반깁니다. 저희 지금 뒤에 보이는 게 네네. 완도 타워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완도 타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완도타워는 2008년 9월 달에 개관을 해서 현재 11년 차에 들어가고 있고요. 완도의 크고 작은 다도의 섬과 완도의 바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완도의 섬, 그리고 완도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완도의 랜드마크인 완도타워. 완도타워 전망대에서는 완도 전경부터 완도 바다, 주변 섬들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는데요. 완도타워 전망대에서 보이는 완도 모습 궁금한데 저도 모노레일 타고 완도타워 전망대 가서 구경 좀 해야겠어요. 전망대에서 보니 완도의 바다와 양식장부터 주변 섬까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 완도 바다 정말 예쁘네요. 여기 완도 타워 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오늘 처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오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바다 색깔도 너무 예쁘고 하늘도 예쁘고 날씨도 좋고 정말 운이 잘 따라줘서 예,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완도 오셔서 완도 타워 보고 가시는 건데 이거 외에도 뭐 하시고 싶으신 거나 뭐 할 계획이신 게 좀 있으세요? 여기 타워 일단 구경하고 그 다음에 모노레일 타고 이 완도 좀 구경 좀 하다가 가려고요. 순두부도 먹고. 오늘 하루 굉장히 알차게 했는데요? 네. 서남해안에서 각종 수산물들을 잡아오는 배들을 만나볼 수 있는 완도 금일수협 수산물 유통센터. 생선들이 어찌나 싱싱한지 사람 여럿이 붙어도 옮기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펄떡이는 생선들을 재빨리 옮기는 어부들. 누구 하나 쉬는 사람 없이 바쁘다 바빠. 여기저기로 옮겨지는 다양한 화로들과 좋은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바쁜 상인들의 모습까지 볼 수 있는데 민어도 보이고 갑오징어도 보이고 싱싱한 게 고놈 참 맛있겠네. 다음으로 만나볼 장소는 바다 바로 옆에 위치한 완도 청해포구 촬영장인데요. 드라마 해신 촬영에서부터 시작하여 약 40여 편의 드라마, 영화 등의 촬영지로 활용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촬영지로 인기 있는 이곳, 더 자세히 만나볼까요? 제가 여기 들어오니까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재현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네. 여기 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청해진의 옛 모습들을 촬영하는 청해진의 번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객사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 시설들을 해놓고 촬영했던 곳입니다.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촬영한 데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도 청해포구 촬영장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이곳저곳 구경하는 정혜인 리포터. 설명 잘 듣고 다음에 저도 데려가서 알려주세요. 오, 됐다. 설명이 끝나고 촬영장에 있는 지게를 지는 정혜인 리포터. 지게진 모습이 잘 어울리는데요. 지게지기에 이어 세탁된 옷감을 방망이로 두들겨 손질하는 다듬이질 체험까지. 촬영장 와보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또 여러 가지 체험장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멀리 이렇게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뷰 포인트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도 잘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직 둘러보지 못한 촬영장을 둘러보고 해맑은 표정으로 주리와 곤장 체험까지 해보는 정혜인 리포터. 여러분도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청해포구 촬영장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다색이 정말 예쁘죠? 다음으로 만나볼 곳은 우리의 눈과 귀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곳인데요. 바로 구계동입니다. 완도항에서 서쪽으로 4km쯤 떨어진 완도읍 정도리에 있는 길이 800m, 폭 200m의 갯돌 해변인 구계등. 완도에 빼놓을 수 없는 명소죠. 몇만 년 동안 파도에 씻기고 깎여 구계등에 있는 갯돌들은 표면이 아주 매끄럽고 모난 데 없이 동글동글합니다. 이번에 만나볼 곳은 국토의 최남단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1년 내내 푸르름을 자랑하는 난대림과 다도해의 경관이 어우러진 천하의 자연 조건을 간직하고 있는 완도 수목원입니다. 유리온실 등 다양한 식물원과 관광객이 힐링할 수 있는 생태 탐방로까지 완도 수목원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을지 지금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난대수 자생적입니다. 완도 수목원의 면적은 2,033헥타라는 광활한 면적인데요. 여기는 750여 종의 난대 수목들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최대 규모의 난대림답게 완도 수목원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수목원에는 수생식물원과 아열대 온실뿐만 아니라 전망대와 수변테크, 생태 탐방로도 있어 초록초록한 자연을 감상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푸르른 식물들이 우릴 반겨주는 여기는 완도 수목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완도 한 바퀴 어떠셨나요? 자연 덕분에 눈도 즐겁고 또 귀도 행복한 하루였는데요. 다들 완도로 여행하러 놀러오세요. 장보고 유적부터 완도타워, 오일시장, 거기에 하트섬 주도, 청해포구 촬영장, 구계등 수목원까지 많다 많어. 여러분, 오늘 하루 완도의 구석구석 꼭 가봐야 할 곳들로 꽉 채운 완도 한 바퀴 어떠셨나요? 산과 바다, 그리고 정감 넘치는 시장까지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도 눈과 귀가 즐겁고 행복한 즐길거리 가득한 완도로 어서 놀러오세요. 완도에서 기다릴게요. 편안한 저녁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조금 특별한 이색적인 지하철을 타보실 텐데요. 이 지하철에는 역마다 테마가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대전 지하철 이야기인데요. 이 지하철 안에서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게 꾸며놨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4차 산업특별시 대전, 지하철 역사에 가면 과학도시 명성에 꼭 맞는 최첨단 과학 프로그램으로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대전이 과학의 도시라고들 하잖아요. 대전 시민으로서 너무 뿌듯합니다. 가상현실과 스포츠가 만나 더욱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지하철역.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지하철역으로 지금 운동하러 갑니다. 선선한 바람이 가을을 재촉하는 계절. 무더운 여름 동안 미뤄놨던 것들을 꺼내보게 되는 요즘인데요. 저는 운동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무덥던 여름도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운동을 해야 될 텐데 주변에 가깝고 재미나게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장윤 씨, 지하철역으로 가봐. 지하철역. 지하철역에서 운동을 한다고요? 사랑 내리랑 운동은 되겠지만 지하철에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있나? 그러면 일단 지하철역으로 가볼까요? 대전 도심을 막힘없이 통과하는 도시철도. 과연 그곳에 뭐가 있을까? 경쾌한 제 발걸음 보이시죠? 어떤 운동이 저를 반겨줄까 기대하며 찾아가 봅니다. 야,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여기서 무슨 운동을? 탁구장이 있는데요? 이야, 얘기했던 운동이 이거였어요?
서대전 대거리역 탁구장은 동호인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한 곳입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시민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죠. 야, 치열한 대접전 명승부였습니다. 와, 실력들이 상당하시네요. 거의 실력들이 어느 수준 구분 됩니다. 지금 보니까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용을 많이 하시나 봐요. 이게 월 한 700명 정도. 그래서 이제 하루 일을 하면 한 3, 40명 정도 이렇게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깥 날씨와 상관없이 지하철 역사에선 1년 내내 운동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시간을 사전 예약하면 언제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죠. 와, 도시철도 역사 아래서 진행이 되니까 일단 시원하고 쾌적한 공간이고 무엇보다 실력들이 대단합니다. 와, 선수들이. 그래서 동호회원 한 번과 한 게임 쳐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한 점, 두 점 내주기 시작하더니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임이 안 되네요. 5대10 더블 스코어. 와, 저도 예전에 탁구점 친다고 했었는데 어머님이 선수네요, 선수. 와, 아니 어머니 어쩜 이렇게 잘 쳐요? 오래 잘 쳐요. 더 잘 치시는데. 아니 탁구 치는데 상당히 오래 하셨나 봐요. 오래 치셨죠? 오래 치던 안 해서 그냥 취미로 쳐요.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취미로. 예. 여기는 자주 오세요? 네, 자주 와요. 딴 데보다 에어컨 인사할 때라도 시원하잖아요. 그럼 겨울에는 또 따뜻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넘버원입니다. 대전 도시철도는 각각의 역사마다 테마를 정해 꾸며져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며 대전의 면면을 엿볼 수 있죠. 테마가 있는 역사를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4차 산업 특별도시임을 널리 알리고 과학도시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기 위한 것도 있고요. 저희 도시철도 이용을 많이 장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전의 중심지 시청역에서는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특색 있는 운동을 하러 또 다른 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이동도 도시철도로 시원하고 편리하고 좋고요. 또 어떤 특색 있는 운동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됩니다. 대전 시청역에는 지난 6월 스포츠 융복합 체험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암벽타기 체험장. 화려한 그래픽 영상과 함께 암벽타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파이더맨이십니다. 몸이 상당히 날렵하시네요. 아유,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거라서요. 이건 암벽등반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암벽등반입니다. 암벽등반 하면 야외 나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역 안에서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이게 새로 IT 개발이 돼가지고요. 네. 이제 실내에서도 암벽등반을 쉽게 접할 수 있거든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양한 영상으로 암벽타기를 즐기는 사람들. 스파이더맨이 되기도 하고 숲속에서 나무 타기를 해볼 수도 있죠. 여름방학 이용해서 이렇게 도시철도 이용해봤는데 이런 체험 공간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알고 나니까 아이들이 체험 너무 신나게 하니까 대전 지하철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 시민으로서 너무 뿌듯합니다. 제가 직접 스크린 배드민턴에 도전해봤습니다. 실제 경기를 하는 것처럼 박진감이 넘쳤는데요. 스크린 중앙에 있는 구멍에서 셔틀콕이 튀어나오면 다양하게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스크린 게임들을 해봤지만 배드민턴 처음인데 이게 운동이 되네요. 와, 땀나. 화려한 불빛들이 반겨주는 이곳은 정부 청사역입니다. 이곳엔 4차 산업으로 개발된 AR과 VR 체험장이 마련돼 있는데요. 시중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ICT 체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듯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어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이거 알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유, 저는 전혀 몰랐어요. 네. 친구 만나려다가 막상 여기 오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VR이래. 그래가지고 하니까 체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해보시니까 어때요? 힘들지만 재밌어요. 아, 그래요? 아직 뭐 시간이 여유 있나요? 네, 아직 시간 여유 있어가지고. 그럼 한 번 더 스타트? 네. 스타트! 출발합니다! 가볍게 몸을 풀 수 있는 게임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 스트레스가 훨훨 날아가겠죠? 대전에 있는 IT, 콘텐츠 벤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시민들이 조금 더 즐겁고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공간입니다. 저희 부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존, 에듀존, 스포츠존 3개의 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시면은 운동부터 게임, 교육에 대한 콘텐츠까지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정부 청사역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로봇인데요. 음성 인식이 가능한 인공지능 서비스 로봇입니다. 역사 안내부터 노선과 열차 시간표도 알려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야, 이 형은 또 로봇이 저를 반겨주고 있네요. 네. 로봇 아니시죠? 네, 저는 로봇 아니고 여기 있는 게 이제 서비스용 로봇 나나이고요. 대전 홍보 영상을 통해 대전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 역사 정보와 주변에 대한 정보들을 디봇에게 물어보면은 이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차를 기다리는 사이 로봇과 특별한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사람의 표정을 읽어주며 색다른 추억을 안겨주는데요. 사람들은 열차 시간도 미루며 로봇과 놀이 산매경에 빠집니다. 도시철도를 이용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아이들이 또 신기해하고 보니까 엄마도 옆에서 같이 좀 참여하시면서 좋아하시네요.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이 서비스가 있어서 또 대전이 과학의 도시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가는 대전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전을 또 찾아오는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도 또 재미있는 이벤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시민들의 든든한 발이자 또 쉼터가 되어주는 대전 지하철 화이팅! 다채로우면서도 최첨단 4차 산업 테마 공간으로 꾸며진 대전 도시철도. 우리 동네 지하철역은 어떤 테마 공간이 마련돼 있을까요? 탁구부터 AR과 VR로 즐기는 융복합 스포츠까지 시원하고 쾌적한 지하철 역사에서 건강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가을엔 지하철역으로 운동하러 가요. 네, 정말 이색적인 지하철 만나봤습니다. 요즘 지하철을 이렇게 쉼터처럼 꾸민 곳은 많이 봤는데요. 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저도 참 관심 있게 봤습니다. 특히 대전시청역은요, 스포츠 융복합 체험관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비용을 따로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에 대전에 가신다면 한번 지하철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대전 지하철에서 즐길 수 있는 이색 스포츠들 잘 만나봤고요. 다음 소식은요, 원주로 가보실 텐데요. 이 특별한 영화제가 옥상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어떤 영화제일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원주에서 특별한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3번째 열린 이번 영화제에서는 다양한 독립 단편 영화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성큼 다가온 가을, 바람 솔솔 부는 옥상에서 즐기는 영화 한 편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옥상영화제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부는 저녁, 한 대학의 옥상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곳 이 옥상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펼쳐진다고 해서 왔는데요. 어떤 일인가요? 네, 오늘 원주 옥상영화제 개막식이 있는 날입니다. 옥상 영화제요? 네, 그렇습니다. 옥상에서 펼쳐지는 게 굉장히 특이해요. 정말로 이색적이죠. 네. 네, 저희 원주 옥상영화제는 원주의 구도심을 활용하여 가지고요. 네. 그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옥상에서 이제 영화 상영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시작된 옥상영화제. 영화의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원주 청년들이 함께 만들었는데요. 영화를 통해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한편 다양한 독립예술 영화들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한 대학교 건물 옥상에서 열렸는데요. 그런데 이 옥상 영화제를 대학교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산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던 곳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이 이사를 가면서 구도심이 됐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올해는 우산동에 조금 포커스를 두고 원주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소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원주 옥상 영화제가 청년들이 준비하는 만큼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청년들을 조금 더 모으고 저희를 알리고자 이렇게 기획을 하였습니다.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무려 28편이 방영되는데요. 지금 이 옥상 영화제요. 보시면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무려 28개의 영화가 상영된다고 하는데요. 근데요, 진짜 재미있는 건 저희가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독립예술 영화들이 많이 상영되거든요. 강원도 출신 감독들의 단편선을 만날 수 있는 옥상 영화제. 공간 활용도 이색적인데요. 여기 지금 옥상 영화제가요, 두 곳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위에는 상영존이고 지금 여기는 부스존이거든요. 부스존으로 한번 제가 먼저 들어가 볼게요. 아래층 옥상은 부스존으로 꾸며서 간단한 먹을거리를 즐기며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청년 사업 홍보 공간으로 활용됐습니다. 이 공간에서는요,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부스를 만들어 놔서 정말 유익한 정보도 얻어갈 수 있고, 또 이렇게 밑에 공간들이 있어서요, 쉬어갈 수도 있고, 와, 진짜 여기 공간은 힐링도 되고 휴식도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유난히 많이 모여 있는데요. 빨리 안 들어볼까? 진짜 편해. 안녕하세요. 그죠? 혹시 방송국에서 나오셨어요? 아니요. 어쩜 이렇게 큰 카메라를 들고 다니세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여기는? 저희 강원대학교 영화 동아리에서 다 같이 나왔어요. 친구들이랑 다 같이 온 거예요? 네, 여기랑 이쪽 네. 다. 평소에 영화에 좀 관심이 많은가 봐요. 저희가 영화 제작 동아리라서 네. 한 학기 이렇게 몇 작품씩 만드는데 저희 작품도 초대가 돼가지고. 아, 정말요? 네네. 오늘 상영되는 거예요? 네, 책갈피라고 저희 팀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오늘 상영이 돼요. 여기 되게 영화가 많아요. 대학생들이 영화제를 찾은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영화관에서 하는 영화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업적이고 좀 재미만 추구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데서 하는 영화 같은 경우는 약간 숨겨진 뜻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한번 보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영화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계속 이제 그때 그 영화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약간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문화도시 관련해서 이제 함께하는 사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어요. 원주의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부스였는데요. 이 옥상 영화제는 그러면은 어떻게 알고 좀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2017년이 1회였었는데 네.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아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도 예쁘게 꾸며놓으신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은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이 함께 오셨으면 어느덧 해가 저물고 옥상 영화제의 개막식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영화를 감상하기 위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축제의 현장. 축하 공연이 빠질 수 없겠죠. 그러나 왜 그러고 한결같았겠는가. 이 한결같은 사람. 영화 볼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신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밥 먹다가 네. 그 여자친구가 네. 지나가다가 그 현수막 봤다 그래가지고 되게 분위기도 좋을 것 같아서 왔어요.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랑 여기 아직 영화 감상을 안 했지만 네네. 여기서 보는 영화랑 어떤 게 가장 큰 차이점일까요? 일단 이렇게 야외에서 진행이 되니까 오늘 되게 바람이 많이 부는데 바람을 맞으면서 뭔가 좋은 분위기에서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영화 보는 생각이 좀 어떠세요? 아이 우선 기분이 좋죠. 그리고 시원하고요. 젊어지는 기분이요. 드디어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섹션의 상영작들은 최근 2년 내 제작된 강원도 출신 감독들의 작품을 초청한 강원 단편선인데요. 지역민들의 생각과 감성을 오롯이 담은 단편 영화들에 보는 관객들도 푹 빠졌습니다. 그리고 영화 상영 후엔 관객과 대화하는 시간도 이어졌는데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영화를 찍게 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뭐라도 부딪혀 보면은 영화가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제 저희끼리라도 뭐 감독 나누고 뭐 연출 나누고 이런 식으로 짜서 이제 한 달 동안 카메라 한 대로 이렇게 찍어봤는데, 또 다른 상영작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독립영화를 접하기도 힘들고 이 독립영화의 감독님도 사실은 뵙기가 힘들어요. 네. 감독님도 이제 관객들과 만나기 어렵겠지만 이런 자리가 이 감독님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우선 이런 자리가 제 영화를 이제 바로 보고 그 다음에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제 영화를 보고 이제 관객들의 뭐 웃음소리나 아니면 혹은 그냥 집중해서 보고 있는 제 영화를 집중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을 봐도 그냥 그 자체가 이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독립 영화에 대한 매력을 좀 찾았나요? 네. 어떤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매력은 독립 영화는 이렇게 끝나고 나서 한 번씩 곱씹어 보게 되고 질문을 갖게 된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작지만 특별했던 옥상 영화제. 지역의 청년들이 모여 영화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선선한 초가을 밤 구도심의 밤을 환히 밝혔던 원주 옥상 영화제. 내년에도 만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야,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옥상에서 즐기는 영화 한 편이라. 저희가 작은 영화제라고 소개는 했지만 속은 정말 꽉 차 있는 알찬 영화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 영화의 즐거움을 아는 청년들이 모여서 만든 영화제인데요. 이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독립 영화들도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니까요. 올해 놓치신 분들은 내년에는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스테 계속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엔 제주도로 가볼까 하는데요. 남은 건 사진뿐이라는 말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별난 사진관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 사진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다 밋밋하냐? 아, 밋밋해. 그치, 부드라. 안 되겠어. 특별한 사진관을 찾으러 가야 되겠어. 가자, 부드라. 평범한 사진은 이제 그만? 난 이제 특별한 사진만 찍는다. 한 장에 녹아든 다양한 즐거움. 별난 사진관들로 지금 초대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위치한 오늘의 첫 번째 장소. 최근 인생샷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는데요. 소문대로 입구부터 다양하고 많은 소품들이 시선을 압도합니다. 색다른 시간, 특별한 감성을 책임질 이곳. 셀프 촬영도 문제 없습니다. 와, 예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푸동푸동하고 정말 예쁜데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다양한 컨셉을 사진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형 전시관입니다. 다양한 컨셉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떡하죠? 저 혼자 와가지고 찍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팀장님.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희가 삼각대를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셀카봉을 무료로 대여를 해주시면 저처럼 혼자 온 사람도 혼자 찍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같이 찍으러 가보실까요? 네, 같이 가보시죠. 사진 찍기 전 들려야 할 곳은 바로 의상실. 컨셉과 시대를 초월하는 다양한 옷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꾸밀 수 있지만 너무 다양해 행복한 고민이 묻어나는 공간. 우와, 옷 정말 많다. 역시 컨셉 스튜디오라고 하더니 경성 옷도 있고 교복도 있고 웨딩드레스도 있네. 뭐 입지? 다 입고 싶은데 나 뭐 입어야 되지? 이거 입어야 되나? 이것도 이쁘고. 찾으세요. 아니, 컨셉이 정말 많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활발한 교복을 입고 촬영하시기에 아주 좋을 듯 싶은데 어떠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세트로 한번 입어볼게요. 네. 아우, 오늘 제대로 물 만났네요. 지나온 시간도 다가올 시간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사진 스튜디오. 이곳의 장점 중의 장점은 뭐니 해도 비싼 스튜디오 대여 없이 저렴한 가격에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다는 건데요. 공간은 물론 의상과 메이크업까지 제공이 됩니다. 컨셉 스튜디오 와서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여기 생각보다 너무 잘 돼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저는 이제 육지에서 친구들이 참 많이 와요. 그러니까 많이 오면 여기를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지금. 평소에도 사진을 많이 찍지만 이런 데 와서 사진 찍으니까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애가 좋아하니까 일단 좋은 것 같아요. 예쁜 옷 입고 예쁜 방에 가서 사진 찍으니까 좋아요. 레트로 감성을 느꼈다면 이번엔 컬러 테라피 해보실까요? 자신에게 맞고 좋아하는 색을 찾아 사진을 남길 수 있는데요.
색에 맞춰 꾸민 방에서 마치 화보 같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아, 나도 같이 찍자. 하나, 둘, 셋, 찰칵. 우리 반찬. 마치 우리가 다 중학교 1학년이 된 듯한 느낌인데 평소에도 이렇게 사진 많이 찍어요? 네,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가서 많이 찍어요. 친구들이랑 찍었을 때 어떤 방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교복을 입었는데 거기서 교실에서 사진도 찍고 같이 노니까 되게 잘 어울리고 예뻤어요. 다양한 시대의 멋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이곳. 하루를 특별한 기억으로 장식해 주는데요. 나의 예쁘고 다양한 모습들을 만날 수 있어 기분 전환에도 굿. 이렇게 다양한 컨셉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또 누구나 연예인이 된 것처럼 화보 모델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 부들이도 이런 사진 하나 찍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반려동물 사진 걱정 마세요. 이것은 제주도 최초의 반려동물 전문 사진 스튜디오인데요. 사랑스러운 동물과 색다른 추억을 만들고 싶어하는 반려인들에게 인기 만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곳이 반려동물 스튜디오라고 해서 왔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주도 최초 반려동물 스튜디오예요. 반려동물 스튜디오 하면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주세요. 강아지나 고양이, 반려동물들 같이 견주분과 사진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반려동물만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반려동물이랑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만들게 되셨어요? 증명사진 스튜디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 사진을 찍는 스튜디오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결정하게 됐습니다. 우연히 지인의 반려동물을 찍어주게 된 진섭 씨.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난 후 소중한 추억이 되는 사진을 보고 반려동물 전문 사진관을 열기로 결심했다는데요. 이렇게 사진을 촬영하고 나면은 작업을 하시면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급하신 사진이나 여기서 좀 기다리시는 분들은 직접 바로 작업해서 보여드릴 때도 있고요. 아니면 촬영하고 돌아가시면 작업을 다 해서 그 다운로드 링크를 문자로 발송해 드리거든요. 그럼 A컷이랑 나머지 B컷도 전부 원본을 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예쁜 사진을 남기고 싶은 분들을 위한 팁이 있다죠. 팁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미용 같은 경우는 미리 한 일주일 전에 해주셔야 자리가 이쁘게 잡히거든요. 그렇다고 조금 막 울퉁불퉁한 건 제가 또 포토샵으로 만져드리기도 하니까 그건 괜찮고, 그리고 강아지랑 견주분이랑 커플 아이템이나 색깔 같은 걸 맞춰주시면 되게 사진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아지가 앉아나 기다려를 할 수 있으면 사진 찍을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남기고픈 가족의 마음을 담는 사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순간을 위해 옷도 맞춰 입고 예쁘게 치장을 합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는데요. 기다려. 놀라는 애들도 있어요. 아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좀 이게 빵빵 터트릴 때니까 익숙해지게. 아이고. 여기 간식. 여기? 금방? 그만? 간식? 여기 있네. 금방 앉아. 옳지, 여기 계세요. 좀 더 많은 배려와 인내가 필요한 사진 촬영. 하지만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담은 사진은 두고두고 간직할 추억이겠죠. 촬영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반려동물들이 주인의 사랑을 느끼는 만큼 낯설어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행복한 표정을 빠르게 잡아냅니다. 강아지하고 같이 사진을 찍으셨는데 어떻게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남길 바라세요? 이제 아무래도 반려견이라는 것이 이제 저의 인생 끝까지 같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저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의 인생도. 그래서 이제 서로한테 사진이 남는 것처럼 이번 생이든 다음 생이든 끝까지 좀 마음속에 서로가 남아 있으면 좋겠어요. 사진 찍는 일이 일상이라고 할 만큼 편하고 많아진 시대. 특별한 곳에서 추억이 되는 사진으로 기억의 한 페이지를 따뜻하게 수놓아 보는 건 어떨까요?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을 찰칵! 특별한 사진관으로 놀러오세요. 저도 사진을 잘 못 찍어서 한 100장 정도를 찍고 한두 장을 남기는 편인데요. 저 스튜디오에 가면 인생샷 많이 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돼 있죠? 그러게요. 요즘 이렇게 컨셉을 정해놓고 찍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곧 추석이니까 친구들이나 가족, 애완동물과 함께 추억 사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전국시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만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풍성한 저녁 보내세요. 안녕.